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도 국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이 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동이 있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 먼저 도착해 있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곧 회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연장안에 대한 국회의장과 여야 사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인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그 현장, 오마이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회동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알맹이가 있어야지. 손이라도 좀 잡고, 이렇게 잡을까요? 이상은 위에도 좀 맞춰주십시오. 위로. 오케이. 자, 2월 국회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네 분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사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 막 시작을 했는데요. 별도의 모두 발언 없이 지금 이 정세균 의장과 여야 사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특검 연장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국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특검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 상정도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권 상정이다라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을 오늘 여기서 번복을 할 수 있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여야 사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세균 의장 간의 회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건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래 통상적으로는 참여한 원내대표나 대표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관례인데요. 오늘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 더 이상 모두 발언을 공개하지 않고 바로 비공개 회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이곳을 찾아서 이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만나는 현장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 이 특검법 연장안,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이제 특검 수사의 연장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이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법을, 이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월 28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의 수사 기간은 다 끝난 다음에 공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이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특검 연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어쨌든 국회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이나 다른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라는 것이 많은 여론이고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사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고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야당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 의원 15명이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없었는데요. 우원식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전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면담을 요구했고 일정을 비워두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일정을
맞춰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팟짱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출퇴근 시간에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하는 뭔가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야당이 뭐 출퇴근 면담 시도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 저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불승이 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뭐 총리실 쪽에서는 하루 전에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월 28일 하루 전, 2월 27일에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게 된다면 특검에서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서 계속 이 기소 준비나 공소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의 수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 개정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게 통과가 되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과 별개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오늘 국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는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특검 연장이 이렇게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국회의장실 앞에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원내대표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자들이 의장실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좀 더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확보됐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함께 뭐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특검의 수사 이 상황을 볼 때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야당의 주장, 야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이 쉽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사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인데요. 권성동 위원장은 아까 제가 만나봤는데 바른정당 대표가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 연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바른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또 법사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나 아니면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법사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관례를 깰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국회의 한 가지 방법, 바로 직권상정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 사당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계속해서 직권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이 당론을 설명하면서 이 특검 연장은 안 된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 공방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회동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도 제가 댓글을 보니까 뭐 특검에 대한 응원 메시지 그리고 법사위 뭐 간사인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비판 목소리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댓글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국회 상황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지켜보고 있고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특검에서 이 앞으로 이렇게 28일까지 2월 28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종료가 된다면 지금까지 못 밝힌 여러 가지 적폐와 관련된 사안들이 미궁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검이 종료가 된다고 해도 검찰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수사하게 되겠지만 특검만큼 하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겠죠.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도 했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특검이 SK나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런 사안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재 원장의 비선진료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 내용도 발표한다, 결과도 발표한다라고 해놨지만 본질적인 진실 이것은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지금 뭐 특검 수사 상황을 볼 때 그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지금 미진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검 종료에 대한 불안감, 우려 이런 목소리와 의견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보여진 입장대로 이것은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지 오마이 TV를 통해서 오늘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2월 23일이 딱 작년 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그건 뭐 직권상정이 되어야 직권상정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참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테러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있었던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영상으로 보셨죠? 그 헌재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이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 기자에게 저희 카메라를 향해서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 쓰레기 언론이다.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을 볼 때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참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특검 연장 그리고 헌재 조기 선고, 조기 결정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 저희가 댓글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5일에 이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고 3월 1일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특검 연장, 이번 주에는 뭐 특검 연장에 대한 환경 권한대행을 향한 여러 가지 뭐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1일에는 이 탄핵 조기 결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또 광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언론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쓰레기 언론 뭐 이것을 운운하면서 참 다 떠넘기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 탄핵 결정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7일에 최후 변론 일자가 잡혔습니다. 본래는 24일이었는데 대리인단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주장을 해서 좀 3일 정도 연기를 해서 27일에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여부는 26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대리인단 측에 헌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27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최종 변론이 연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27일에 최종 변론이 있게 된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차치하더라도요. 27일에 이 변론이 종결이 된 다음에 한 2주 정도 평의가 진행이 됩니다. 재판관들이 이 최종 선고서를 작성하면서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 2주 뒤면은 그래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이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국회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3월 13일 전에, 그러니까 8인 체제에서는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30분부터 저희가 회동이 시작이 됐는데 한 20분 가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 회동 자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도 직권상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 이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합의를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하기에는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봤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 모든 게 달려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28일 전에 최대한 빨리, 원래는 이 야당 대표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21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특검 연장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특검 종료 시한, 이대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을 내놓아서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30일 승인을 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승인하냐 마느냐, 이것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특검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 기속 권한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특검 종료가 된 다음에 그 전에, 종료되기 전에 한번 연장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특검법 만들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냥 이 대통령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걸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서만 남겨둔 것인데, 이것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량권으로 보고 불승인한다던가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선언해 버린다면,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그 국회에서 만든 이 법안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한 그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 국민의 선출직들의 의견을 임명직이 거부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댓글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정의로운 나라님은 연장 막는 자는 모두 탄핵하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바이아몬드님은 황 대행을 압박해야 함이라고 국회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하루님은, 정세균님은 눈치 보지 마시고 비상시국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는 댓글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네, 특검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검 연장이라는 댓글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탄핵 정국을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죠. 그 촛불 정국, 촛불 민심을 통해서 이 탄핵 가결을, 국회 탄핵 가결을 견인해 놓은 그런 면이 큰데요. 사실 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뭐 대통령의 뭐 자진 하차 이것을 가능성을 보면서 12월 3일에는 안 되고 뭐 그 이후에 계속 미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12월 3일 촛불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경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의 촛불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본 이후에 주말 이후에 바른정당의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5일, 2월 25일에 촛불 집회 이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열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상황. 만약에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직권상정까지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 한편으로는 공포를 하지 않고 그 법안만 잡고 있어도 이 특검법 개정안은 그냥 물 건너 가는 것이거든요. 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28일 전에 만약 이것이 이 공포가 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특검은 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이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든 아니면 뭐 국회에서 넘어오는 개정안을 공포를 하든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이 상황이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촛불 민심,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라는 걸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 보수 쪽 지지율이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계산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실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특검이 수사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 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기도 한 수사를 해본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요청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인다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저희가 또 분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속보를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은 탄핵 전까지 매일 저녁에 비상시국회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군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 뉴스를 보면 주승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자진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엄벌해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자진 사퇴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동안 자신은 잘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탄핵 결정이 계속 다가오면서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국민의당, 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 야당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대통령 측 헌재 심판, 막말 징계를 검토한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어제 재판정에서도 1시간 35분, 10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변론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도 저희 오마이TV 카메라를 향해서 언론을 비난하는,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셨죠. 네, 오마이TV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도 박근혜 대통령 측 야쿠자 같은 막말 난무 품격 지켜라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와 탄핵정 사퇴 검토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서 헌재에서 내란 선동을 했다, 이석기보다 더하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서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국회 상황, 이런 뉴스들을 다 챙겨보고 있을 텐데, 자, 굳이 하루 전에 이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는 또 장윤선의 팟짱 비연프 시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 안에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비연프 인터뷰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 현장을 지키면서 이 여야 사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회동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원내대표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 남아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검 연장 개정안이, 특검법 개정안이 이대로 물거품이 될지, 황교안 권한대행 손에 이 특검 연장이 고스란히 달리게 될지, 이것은 저희가 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본회의 상황이라든가 본회의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정의당은 로텐도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농성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 계단 아래에서 의원단과 당직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밖에서 계단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오른쪽에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소속 미방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미방위원들의 농성이 또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와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특검 연장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곳곳에서 이 농성이 펼쳐지고 있고, 국회 밖에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압박, 목소리,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과 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라는 이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특검 연장이 될 수 있을지 2월 28일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5일 안에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어떤 기소 내용을 가지고 피의자들을 기소해 나갈지, 이런 것들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이규철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좀 쫓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이 뭔가 엄중한 사태를 맞아서 뭔가 좀 차분히 가라앉은 그런 느낌까지 좀 드는 그런 브리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기자들과 그리고 당직자들이 이 주변에서 서서 회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오늘 이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확답을 한다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도 이걸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자, 댓글을 한번 저희가 살짝 볼까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서 직권상정을 하라고 하는 댓글이 좀 계속 보이고 있네요. 최브라이언님은 황교안 탄핵, 정세균 직권상정이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유상근님은 정세균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라고 댓글을 주셨고요.
GP님, 직권 상정하라 정세균. 그리고 뭐 제발 특검 연장,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절실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절실하게 이 특검 연장을 바라고 계시고, 특검 연장을 통해서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참 쉽지 않은 국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국회 현장, 박종회 현장 분석, 어제는 뭐 정부 서울청사에 가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찾아가는 야당 의원들의 그 현장도 보여드렸고, 오늘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둔 이 긴급 판성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마이TV는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댓글만 봐도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신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님은 직권상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하셨고요. 자, 잭현님, 기자님 여기 댓글 진짜 읽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마이TV는 함께 방송을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로라님은 국민 80%가 원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숙련님, 특검 당연히 연장해야 하셨고요. 자, 오로라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테러방지법은 잘도 통과시키더만 하시면서, 네, 1년 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그 상황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바이아몬드는 투트랙으로 가든지 오늘도 황대행 찾아가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투트랙으로 국회 직권상정 요구하면서 또 한 트랙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다시 만나러 가라 라는 댓글도 지금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살짝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 이곳이 이제 국회 본청 3층인데요. 의장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실, 운영위 회의실 등등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곳입니다. 자,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 의장실 앞은 조용한 분위기고요.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야 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회동 결과에 따라서 정국이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을 죽여 이 앞을 지키는 기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상황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페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공유, 이걸 통해서 지금 이 국회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게 흘러가고 있다, 시시각각 이 정국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지금 다른 타사 기자들, 다른 분들도 함께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크게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취재나 기사 작성에 방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좀 조용조용, 좀 나긋나긋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이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수님, 직권상정 못하면 최순실 부활이라고 하셨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최진희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특검 연장 촉구하셨습니다. 자,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 HC님, 직권상정 좀 해주세요 제발 하셨습니다. 자, 정의로운 나라님, 온 국민이 보고 있어요 정세균님 라고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유리CK님, 우병우도 잡아넣지 못했는데 특검 연장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네요.
박제이스님, 미국에서도 지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MJK님, 자유당이 뒤통수 쳤는데 왜 직권상정이 안 돼?라고 하셨고요. 페북 메시지도 잠깐 저희가 볼까요? 유튜브만 보면은 또 페북에서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페북도 제가 잠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댓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올라와 있나요? 예. 황인호님, 누구 눈치를 보는 건가? 그런 국회의장은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김재선님은 이런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기습 방문을 해야 될 듯 미리 예고를 하면 이 황교안 총리가 또 어디로 내빼고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사전 예고 없이 기습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견 야당 의원들께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광열님, 직권상정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황인호님, 예,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국민의 명령이다. 직권상정 정세균. 김HJ님, 직권상정이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희규님,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황대행은 꼼수 부리지 마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페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상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단세포님, 특검 연장은 필수다. 한방님은 제발 연장 하셨고요. 정의공인님, 특검 연장이 살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간절한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23일, 이제 5일밖에 특검 수사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죠. 뭐 롯데, SK 이런 대기업 수사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헌재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세하게 이 시간별로 뭘 했는지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부실한 답변을 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전에 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미궁으로 묻히는 그런 세월호 7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수사 기간이 28일로 종료가 된다면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들은 묻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오마이 TV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 현장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인데요.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네, 010-3270-3828번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에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오마이 TV에 내는 그런 시청료입니다. 오마이 TV가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여러 현장을 누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치 현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11시 10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군요. 네, 자, 댓글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 국민들의 의견, 시청자들의 의견을 뭐 정세균 의장실이나 아니면은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 좀 보고 이런 것도 좀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댓글도 좀 보이고요. 그동안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뭐 많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대선 주자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뭐 시장도 가고 어린이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행보를 했었는데 그런 행보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보수 진영, 이른바 보수 진영의 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국민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볼 때 특검 연장 승인 안 해준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성실과 원칙을 원한다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자, 이곳 국회의장실 앞은 상당히 조용하고 기자들의 타자 치는 소리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특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고 사실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만들 때도 당연히 뭐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게 마치 자신의 재량권 양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통상 하루 전에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라는 총리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검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검이 열심히 하겠지만 특검 연장 여부가 결정이 돼야 그 수사 기간에 맞게 또 다시 프로세스를 짜서 밟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M 다한님인가요? 대드한님인가요? 촛불만이 답이에요. 촛불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라고 하셨고요. 네, 제발 특검 연장하라. 조조님은 특검 연장은 1년 연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합의된 거 없습니다. 각 당의 입장은 얘기를 했고 그 입장은 각 당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합의된 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말씀 오늘 특검법이 상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와 기동민 의원이 지금 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브리핑을 어디서 하나? 우리 당 기자들은 여기 있나요? 저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기동민 의원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특검법 연장 그리고 직권상정, 동시선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당 입장만 말씀드리면 특검법 합의 당시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1차 조사기간 70일, 2차 조사기간 30일 이렇게 합의했던 것은 김도읍 당시 수석이 전체 일정을 120일로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2차 연장을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믿고 2차 연장 30일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은 당연히 법 정신의 취지에 맞게 연장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편의상 그것을 자기의 권한에 자의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부분들이다. 합의 당시의 정신에 맞게 당연히 황교안 대행은 연장에 동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뭐 새누리당에서 반대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고 그렇다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당시에 법 취지를 존중하고 그것을 황 대행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사당 원내대표의 명의로 특검법 연장에 동의하는 것을 입장을 발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제로인가요?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황교안 대행이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속재량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회가 합의한 특검법 정신에 맞게 당연히 연장에 동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정우택 대표의 말씀에는 정의화 의장 역시 직권상정을 했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가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 그런 강력한 주장들이 있고 그것은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학자들까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직권상정을 하고 말고는 나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특별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뭐 유추해서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좀 있었나요? 탄핵 얘기를 당론 삼아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의 입장을 직권상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정하지 않았고요. 의장께서 충분하게 재반 여건들을 좀 감안하셔서 결단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건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추가된 과정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전에 교류가 있었나요? 그건 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일이라서 제가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후에 공식적으로라도 직권 상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 차원에서 요청할 가능성이나 의사가 있으신가요? 당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없으시죠? 의장 맡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장이 벌어졌으니 여기 3번 넣으십시오. 자, 기동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은 얘기를 들으셨고요.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원래 이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전에 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례를 보면 적어도 일주일 전 정도는 의사표시를 해왔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행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서 확실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만 선공 후사의 정신으로 특검을 연장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 정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주순용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이 준 전시 상황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여론을 오늘 정 의장님께서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국회 입장을 전하고, 또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특검 연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좀 미리 물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전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이 확답을 안 하셨다고 아까 다른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제안을 했을 때의 반응. 의장님은 이 사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부 해석이 다르다. 그러나 이 직권 상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아마 문자로 굉장히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직권상정은 반대한다. 그럴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들끼리 또 만나거나 다른 일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야당 대표끼리 아직은 특별히 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만 가지고 이걸 출구를 찾기는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가 돼야지, 그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어떤 행동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당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법에 따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 국회 입장을 자꾸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당장은 방법이 없고요. 또 법을 직권상정해서 새로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아까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네, 참,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는 게 오늘 여야 사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간의 회동의 공식적인 결과인데요. 저희가 기동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좀 자세하게 안의 상황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내 권한이다라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상정을 할지 아니면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지 이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셨듯이 지금 야당에서는 더 이상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요. 직권 상정에 대해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먼저 이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들 때 그 특검법에 담긴 취지는 아까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부대표 얘기도 했지만 120일 수사기간으로 하는데 90일하고 30일 연장, 당연히 수사기간 연장을 해주지 안 해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게 그 당시 이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고 그게 바로 법의 취지다라는 게
기동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런 법의 취지를 정세균 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그 법의 취지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특검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게 지금 오늘 이 회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논리인데요. 정세균 의장이 정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전화를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설득을 할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2시까지는 본회의 예정된 2시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본회의 전에 정세균 의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뭔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국회의 입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특검법 정신에 맞게 동의해야 하고 이것을 정세균 의장이 권유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직권상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건데요. 정세균 의장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많은 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용호 의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바꿔야 될 판이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이 특검 연장,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는 염원, 그런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페북 댓글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분들께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을 향한 많은 목소리, 댓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면 고동님께서도 황교안 압박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뿌리님은 황교안 탄핵하고 직권상정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있는데요. 이 말은 꼭 직권상정 해달라 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회법 취지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을 설득해달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야사당만 모인 게 아니고요.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렇게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모였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건 없고요. 만약에 야사당 원내대표가 모였으면 뭔가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회동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섭단체이기도 하고 지금 여당에서 계속 법사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당론으로 특검 연장 이 안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함께 와서 논의를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자, 특검 연장을 끌어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합의된 내용은 오늘 없었습니다. 한 40분 넘게 오늘 회동이 진행됐는데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별 소득이 없었다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직권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락을 해서 이 특검법, 국회에서 만든 특검법의 정신을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달라, 이런 권유를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현장, 박정화의 현장 본색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국회 본회의를 앞둔 이곳, 곳곳이 농성장이고 곳곳이 전쟁터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특검 연장을 둘러싼 이 야당의 이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 하지만 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더 나아가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라라는 댓글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탄핵은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탄핵안 가결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풍,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아니면은
이 특검 연장안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야당 지도부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만이 지금 이 특검 연장을 쟁취해낼 수 있는 순리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헌재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정말 막말 이 헌재 재판정 필리버스터 그리고 재판정 밖으로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막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아마 지지 세력들을 계속 모으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라는 것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헌재의 일정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 박대출 간사 등등 어제 조원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했죠. 이 헌재 관련된 그리고 특검 연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반대하는 목소리 기자회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이 국가 비상 상황이다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자, 권신디님 또 다른 키맨 권성동이라고 하셨는데요. 권성동 위원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권성동 위원장 출근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특검 연장 법사위 상정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신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합의 혹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법사위에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게 관례다.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당론이다. 이게 특검 연장 반대하는 게 당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진태 간사도 마찬가지겠죠.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권성동 위원장을 향해서 아니 바른정당 대표는 이렇게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던데 외치고 있던데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 본인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그 바른정당 대표에게는 바른정당 얘기고 자신은 법사위원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을 하면서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계속 다루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그렇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뿐입니다. 특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길은 직권 상정만이 남아있는데요. 정세균 의장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네, 박정호의 현장 분석 오후에도 국회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 옆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의원단이 이 앞에 서서 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하셨는데요. 네. 특검 연장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 강하게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비상행동 72시간 농성회까지 들어가 계신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특검 연장 지금 5일 특검 수사 기간이 5일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특검 끝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정의당은 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그 야당 의원단 15명이 황교안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자리에 없더군요. 그리고 다음 약속도 못 잡고 네. 국무위원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왜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25일부터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사흘 전이니까 그 사흘 전에는 이제 그 네. 입장을 표명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이 얘기인데 네. 사실 그렇게 그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거는 법적인 논리에도 맞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흘 전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특검은 진즉부터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네. 빨리 답을 줘야 이 특검에 대한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 이제
확보되는 것이고 수사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답을 안 하고 법에서 정한 시한에 가서야 입장 표명하겠다. 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연장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할까요?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 잘한다, 특검 힘내라, 특검 연장해야 된다, 우리나라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한대행은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방탄복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하나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3월 초에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버리고 예.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특검이 연장돼 있을 경우에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문으로 그렇죠.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어쩌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이 사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저는 1차로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려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예. 가장 핵심적인 배경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밖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가 숫자가 조금씩 불어나고 있고 네. 또 특검 수사가 확대되면서 법적인 처리에 점점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지키려고 하겠느냐.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방탄복 수호자임을 자청한 것이다. 수호자. 예, 그렇게 해서 탄핵 이전에 특검을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판단의 주가 됐다고 보여지고 그 예.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뭐 그건 여러 군데서 말씀 들으셨을 건데 네네. 아마도 제 생각에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그런 배경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투트랙인데 뭐 투트랙이라고 해도 어차피 황교안 권한대행 손에 이 탄핵 연장이 달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에 이 특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됐지만은 발의가 돼 있어서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직권 상정 될까요? 자, 이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 뜻은 네. 워낙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네. 예,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닌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네.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궁여지책. 그리고 사실 이 법안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네. 정부에서 공표를 늦춰버리면 그렇죠. 또 이게 3월 중순이 됩니다. 지금 특검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공표 기간까지 이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특검법 개정안은 때늦은 보완책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정부가 특검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일단은 궁여지책으로라도 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격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직권상정해라. 네. 이게 뭐 자유당이 협조를 안 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게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줍니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은 네. 직권 상정까지도 고려하면서 나름 다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걸로 저희 야당은 생각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것도 완전한 어떤 대책이 되질 못합니다. 결국은 뭐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네. 다른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부는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황교안 대행이 예. 특검 연장안을 수용하도록 국민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이번에 광장에 이번 주말에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셔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 보면서 국회가 어떻게 되나, 헌재가 어떻게 되나, 특검이 어떻게 되나 계속 봐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또 광장이 또 나가야 돼요. 주말에. 그 국회가 그래요. 제대로 된 네.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의당은 최초부터 이 특검법이 국회 통과되기 전부터 네. 특검에 대한 임명 또 이런 어떤 그 연장에 관한 권한을 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행사하자고 최초로 의견을 냈던 정당이에요. 그렇군요. 그때 예. 그 말을 들었었다면. 예, 네. 그 말대로 됐더라면은 이런 논란 지금 우리가 불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입법을 할 때 그 교섭단체 간에 100일간 하기로 한 것도 아니 네. 너무 한꺼번에 단 한 번 100일로 하지 말고 유연성이고 70일 해보고 안 되면 또 30일 연장하자 이런 그 입법 취지로 그랬죠. 그 당시 그때. 새누리당 쪽에 네, 김도 예, 대표가 그랬죠. 의견에 예. 야당이 양보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입법 취지는 뭡니까? 70일 갖고 모자라면 당연히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래서 양보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럴 때조차도 저희 정의당은 이 전체가 불안하고 아. 오히려 국회에다가 그 권한을 맡기면 특검에 대한 권한을 맡기면은 이런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1당 그 민주당이 낸 법률 개정안이 네. 결국은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 권한을 주는 것으로 진작에 잘했으면. 개정안을 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본인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정안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제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이 작은 당이라고 자꾸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게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네. 결국 이런 꼴이 나는 것이죠. 예. 촛불도 개근하셨잖아요, 정의. 촛불도 개근했고 계속 지키고 있었죠. 저희는 처음부터 박근혜 퇴진 네. 그러면서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네. 요즘 다른 당들은 자기들이 일관되게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예. 누구나 다 아는 진실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세우고 네.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고수해 나가는 역시 좀 정당다운 정당이 이 국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정의당 아주 칭찬해.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황교안 권한대행께 모든 게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어제 못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길 맞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한대행을 만나러 갈 때 꼭 외부에 일정이 있는지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이러려면 차라리 광화문의 정부 청사로 찾아가지 말고 네. 집으로 예, 예. 그래요.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러면 외박을 할까봐 아예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저 그 행방을 네. 우리도 마치 뭐 현상 수배범 찾아다니듯이 아, 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여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어떤 황꾸라지다. 아, 황꾸라지다. 황꾸라지. 네. 아니면은 저 황장어. 황장. 예.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잘 아, 빠져나가? 예, 그러게요. 예. 왜 이렇게 미끄러워? 아마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달이 됐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나 네. 면전에 안 나타나고 빠져나가는데 어쩌면 이 방송 들으면 오늘 외박할 것 같아. 네. 찾아올까봐. 예. 그렇네요. 자, 이제 25일 예정된 촛불 집회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와서 촛불을 들고 이 특검 연장을 외치느냐,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를 주느냐, 여기에 많은 이 특검 연장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연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그런데 저는 왜 국회 단상이나 집회 때는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꼭 카메라 앞에 그것도 오마이 TV에 그러게요. 여기 와야만 나의 언어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시 네. 우리 그 오마이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네. 따뜻함을 제가 알기 때문이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또 제가 강하게 연대를 느낄 기회가 어디 가서 그렇네요.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많이 시청하고 확산시켜 주시고 네. 광장에서 제가 옆에 같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요. 여러분들하고 매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 연장, 박근혜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네. 이런 어떤 가슴 벅찬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광장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맛나게 살아보는 네. 이런 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살맛나게 느껴지는 우리 오마이 TV 카메라 앞에서 내 살맛 없어. 그러지 않아도 살쪄서 걱정인데. 우리 김종대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과 말씀을 잠깐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적나라하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연대 인사, 살맛나는 연대 인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취재진들이 의원들이 들어오는 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앞인데요.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쪽으로 앞에 제 왼쪽으로 보이는 이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특검 연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이 이 본회의장 앞에서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인데요. 정의당은 월요일부터 이 계단 아래에서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비상행동, 72시간 비상행동을 통해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황교안, 이걸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에서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 시민들 바쁩니다. 탄핵 정국을 견인해 낸 다음에도 계속 마음 졸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현실. 자, 특검 수사가 이제 5일 안에 종료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어떤 입장을 정했는지 그 입장을 알아야 특검도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정리하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도 상당히 답답할 텐데요. 오늘 2시 반에 특검 정례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서 특검 이규철 대변인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특검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그리고 수사 연장에 대한 입장을 생생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의원들이 또 김한정 의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본회의장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시 반 의총을 마치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앞에서 한번 의원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취재진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또 마이크를 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박범계 의원, 기동민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진영 의원의 모습, 전현희 의원, 홍영표 의원, 도종환 의원, 이석현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한정혜 의원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신경민 의원도 지금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우상호 원내대표 말씀 한번 잠깐 들어보죠. 오늘 어떻게 직권상정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오늘은 안 하시겠다고. 오늘 안 하시겠다고 확답하신 거예요? 예. 그럼 특검 연장 개정안은 오늘 처리가 오늘은 힘들어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오늘 직권상정이 없다.
라고 정세균 의장이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오늘 사실 법사위에서 이게 전체회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해서는 통과가 될 수도 없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상호 원내대표가 확인시켜줬고요. 앞으로 전략을 고민해보고 있다라는 말만 남기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직권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5일 남아있는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거기에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5일 남아있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야 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회동 당시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직권상정의 신락 같은 희망, 가능성 이런 게 좀 보였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오늘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정세균 의장의 입장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직권상정은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우상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전략을 고민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우상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오마이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에서 생중계로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검 연장에 대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 상황을 야당이 돌파할 수 있을지, 또 제1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앞장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의 정례 브리핑이 있는데요. 이 현장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본회의장 그림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특검 사무실로 화면을 넘길까요? 네,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댓글을 잠깐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네,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보이고 있고요. 남인천님은 국민 세금이 아깝다라는 목소리,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 직권상정하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시시님은 이제 황교안 탄핵이 답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 이것을 참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검 이 현장의 모습도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과 국회 현장을 이원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특검 현장과 국회 현장 이원 생중계로 이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마이TV는 이렇게 현장 곳곳마다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오마이TV에 힘을 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률을 통해서 오마이TV가 이렇게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부터 독립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주시고요. 전화가 통화 중이면 나도 후원, 동참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국회와 특검 사무실 그림, 국회와 특검 사무실 그림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특검에서 오늘 이런 특검 연장이 사실상 힘들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또 이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이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을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국회에 대한 비판도 하고 계신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을 여러분들께서 비판을 하시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회의는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아니고요. 법사위를 통과한 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현장도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우선은 특검 사무실에 특검 정례 브리핑을 먼저 함께 하신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이 모습도 저희가 이후에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직권상정이 어려워졌다, 이런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에 밀어보면 지금 오늘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특검 사무실로 화면을 넘겨서요, 특검 정례 브리핑, 이규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한번 보시고요.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의 이 회의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 오후에도 국회 현장을 지키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얘기와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이 안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특검 사무실로 오마이TV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오마이TV 박정호입니다.